손흥민 덕분에 살았다. 무능했던 홍명보 축구. 최고의 감독 맞나? 생각보다 더 못한다. 오만 불스 한국.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외신은 오만전 경기에 대해 손흥민이 개인 기량으로 홍 감독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오만 무스카트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 오만과의 맞대결에서 3에서 1로 승리했다. 홍명보가 첫 선을 보였던 지난 팔레스타인전에서 한국은 무기력했다. 압도적인 점유율과 공격으로 골문을 위협했지만 끝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0에서 0 무승부를 거뒀다. 그렇기에 이번 오만전은 한국에게 중요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는 경기였다. 팔레스타인전과 달리 수월하게 경기를 시작했다. 전반 10분 좌측면에 위치한 손흥민이 황희찬에게 패스를 내줬다. 황희찬은 먼 거리에서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그대로 골문으로 꽂혔다. 한국이 경기 시작 10분 만에 1에서 0으로 앞서 나갔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 눈물을 삼켰다. 전반 추가 시간 프리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허용한 것. 오만이 좌측에서 크로스를 시도했고 정승현이 클리어링을 위해 헤더를 시도했다. 그러나 헤더는 빗맞았고 그대로 한국의 골문 안으로 향하며 자책골을 기록했다. 한국은 1에서 1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전에 접어들며 한국은 역전을 위해 분투했다.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득점 기회는 번번이 무산됐다. 위기의 상황, 한국을 살린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후반 37분 이강인이 박스 바깥에 위치한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줬다. 손흥민은 짧은 드리블 이후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왼쪽 골문 구석을 출렁였다. 손흥민의 역전골로 2에서 1로 앞서간 한국이었다. 손흥민은 추가 시간이 16분이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했다. 후반 추가 시간 11분 손흥민이 박스 안쪽에 위치한 주민규에게 패스를 내줬다. 주민규가 침착한 슈팅으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결국 한국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3에서 1 역전승을 거뒀다. 홍명보의 귀중한 첫 승으로 마무리한 경기였지만 홍 감독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선수들의 개인 기량 덕분이 아니냐는 지적에 휩싸였다. 실제로 첫 번째 황희찬의 득점과 두 번째 손흥민의 득점 모두 중거리 슈팅으로 만들어진 득점이었다. 홍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홍 감독은 12일 인천공항 귀국 현장에서의 인터뷰에서 경기 운영 중 분수령이 됐던 시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그 부분이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개인 기량에 의존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오만과의 경기에서 후반 30분을 남겨둔 시점에 가져간 전술 변화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며 지적에 반박했다. 그러나 외신의 분석은 달랐다. ESPN 영국판은 11일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진정한 세계적인 스타다. 온전히 개인의 실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선수로 명성을 떨쳐왔다. 그는 지난 오만전 다시 한번 한국과 비난을 받고 있는 홍 감독을 구했다. 고 보도했다. 이어 ESPN은 홍 감독을 향해 야유가 이어진 후 손흥민을 포함한 김민재와 이강인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며 손흥민이 한국 팬들에게 응원을 요청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전 직후에는 손흥민의 차분한 언행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실력이 홍명보 감독을 구했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개인 기량으로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동시에 홍 감독을 향해 날카로운 제언을 남겼다. 매체는 10월 한국은 B조에서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한다. 올해 초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한국을 격파한 나라가 이라크였고 그 경기 결과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만큼 일본과 같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야 한다.
홍 감독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 인종차별 오른쪽 화살표 FA의 기소 벤탄쿠르 감쌌다. 손흥민이 용서했어. 속죄할 기회 주자.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에 기소당한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12일 이하 한국 시간 벤탄쿠르는 손흥민과 관련해 인터뷰에서 남긴 발언으로 인해 FA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벤탄쿠르는 기소 사실에 대해 19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FA는 공식 성명을 통해 벤탄쿠르는 미디어 인터뷰와 관련해 FA 규정 2.3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해 경기의 평판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해당하는 FA 규정 2.3.1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FA 규정 2.3.2에 정의된 중대한 위반을 포함한다. 국적 및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벤탄쿠르는 지난 6월 인종차별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그는 한 우루과이 방송에서 손흥민이 언급되자 소니의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주면 어떤가? 모두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농담을 하면서 흑민과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 파문을 일으켰다. 아시아인의 생김새가 모두 비슷하다는 말은 동양인에 대한 흔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꼽힌다. 현지에서도 사건을 조명했다. 영국 BBC를 비롯해 현지 매체에서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발언을 조명했고, 영국 타임스는 벤탄쿠르의 발언이 FA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벤탄쿠르는 논란 직후 개인 SNS에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24시간이 지나고 사라지는 형태의 게시물이었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손흥민이 벤탄쿠르를 용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손흥민은 약 5일이 지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벤탄쿠르와 이야기를 나눴고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토트넘도 공식 채널을 통해 입을 열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인종차별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프리시즌 기간 벤탄쿠르에 관한 질문에 이미 끝난 일이며 손흥민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말을 아꼈다. FA를 통해 기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기소가 확정됐다. 만약 벤탄쿠르가 출전 금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면 최소 6경기에서 최대 12경기까지 출장 금지가 주어질 수 있다. 토트넘에는 악재다. 일단 벤탄쿠르는 기소 사실에 대해 19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아스널전 출전은 가능하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장기간 뛸 수 없어 핵심 전력을 잃게 된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한번 벤탄쿠르를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스널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손흥민과 벤탄쿠르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둘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했다. 벤탄쿠르는 이미 자신의 말에 대해 사과했고 손흥민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우리는 인간으로서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늘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 모두 실수한다. 전에도 말했지만 처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죄하고 배우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관용적인 사회를 만든다면 벤탄쿠르가 이번에 저지른 실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여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로부터 배우길 바란다. 고 메시지를 던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프리시즌 기간에도 벤탄쿠르의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이 일은 이미 끝났다. 손흥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고 어떻게 할지 알려줄 거다. 처리되는 중이고 추가 조치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일에는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쉽다. 가장 중요한 건 영향받은 사람이고 이 경우는 손흥민이다. 그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고 생각을 전했다. 3. 김민재 비보 초특급 민엔 핵심.
공짜, 깜짝 이적설, 심지어 붙잡을 장치가 없다. FA 방출 위기.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이적 시장에서 역대급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핵심 미드필더 자말 무시알라 21를 잃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영국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13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위 리버풀은 뮌헨 공격형 미드필더 무시알라의 이적에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PSG 등 빅클럽이 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뮌헨은 무시알라와 재계약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무시알라와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무시알라는 뮌헨과 계약 마지막 해를 맞았다며 뮌헨은 리버풀을 확고히 경계하고 있다. 뮌헨은 무시알라 잔류를 자신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단의 안일한 대처로 핵심 선수의 이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뮌헨의 현재 상황에 따라 무시알라를 향한 타 구단의 관심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며 무시알라는 앞으로 훌륭한 선수 경력을 쌓을 수 있다. 구단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원이다 고 전했다. 심지어 무시알라는 잉글랜드 무대에 익숙하다. 프로 데뷔 전 무시알라는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아카데미에서 성장했다. 게다가 무시알라는 잉글랜드 연령별 국가대표팀에서도 뛰었다. 이후 무시알라는 독일 국가대표팀을 택했다. 빈센트 콤파니 38 감독 부임 후 첫 시즌을 맞은 뮌헨은 무시알라를 여전히 팀 핵심 선수로 보고 있다. 김민재 28는 중앙 수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격 지역에서 뛰어난 존재감을 보이는 무시알라는 뮌헨에서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재능으로 통한다. 뮌헨에서 데뷔한 무시알라는 어린 나이에 166경기에서 44골과 31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4. 젠장, 1480억 스타 잘못 데려왔어, 안첼로티 감독. 이런 무서운 농담을 동생과 비교당한 사연. 주드 벨링엄이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으로부터 자신이 아닌 동생 조브 벨링엄을 영입했어야 했다고 농담한 일화를 전했다. 지난 시즌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 중 한 명은 벨링엄이었다. 그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잠재력을 터뜨리면서 지난해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다. 지단이 사용하던 등번호 5번을 받으면서 1억 300만 유로, 약 1480억 위 금액으로 레알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이적료를 기록했다. 미드필더임에도 엄청난 득점력까지 선보였다. 리그와 스페인 슈퍼컵,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을 이끌었다. 리그 28경기에서 19골 6도움을 기록했고 라리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그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에서도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으로 활약하며 결승 진출을 도왔다. 벨링엄에게는 동생이 있다. 2005년생의 조브 벨링엄은 형과 함께 2010년 버밍엄 시티 유스팀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난 2021에서 22시즌 첫 프로 무대를 밟았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선덜랜드로 이적한 그는 재능을 만개했다. 리그에서 7골 1도움을 올렸고 전 경기에 가까운 45경기에서 3642시간 출장했다. 다양한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졌고 기본기와 축구 지능 또한 준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18세의 나이에도 형처럼 뛰어난 축구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벌써부터 유럽 여러 클럽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주드 벨링엄 영입으로 효과를 봤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비롯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관심을 보냈다.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토트넘 호스퍼 등이 적극적이었다. 영국 가디언은 여름 이적 시장 기간 세 구단이 벨링엄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선덜랜드가 2천만 파운드, 약 355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